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대위기의 사이렌을 듣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이 정권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당 선대위는 이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국민 승리의 기회를 찾는 선대위가 되겠습니다. 범보수 통합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일부에서 만나봅니다. 어제 대구에 17세 고교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17세 대구 고교생과 연예계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폐혈증,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o, I propose that in order to vote, every British citizen must take an IQ test. What did she just say? 외출이 어려운 분들,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OTT 기업 중 하나인 왓챠 관계자로부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미래한국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더 큰 하나를 위한 두 개의 길은 너와 나의 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어야 함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수정당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으로 저희가 확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알려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두 비례정당에 대한 포털 댓글 민심은 어땠을까요? 한 주간의 포털 여론을 알아보는 총선 빅데이터 4부에서 분석해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26일) 남은 총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늦은 출발인데요.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무산 등 진통 끝에 선대위가 출범했고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합니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선 이번 선거의 목표랄까요? 의미랄까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지난 3년 문재인 정부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채점을 하는 선거고요. 지난 3년의 국정이 좋았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주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정이 대부분 관역을 벗어난 그런 오도된 국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두 패했단 말입니다. 네. 그 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그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그 실정에 대한 분노, 실망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른바 탄핵의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예. 탄핵의 그늘이 굉장히 깊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 그동안 그 보수 세력이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취약해졌죠.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지난 그 연말부터 중도 보수 통합 운동을 해왔고요. 예. 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공천혁신이라든지 또 이 새로운 진용을 갖춰서 국민들에게 이 총선에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 선대위 발족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맞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야당 지금의 제1야당이 과연 대안 세력이 되겠느냐 그런 희망을 좀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수정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도 많았고 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의 과제들도 아직 미완의 과제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야당이 그 미래통합당이 이번 공천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어떤 한 계파 또는 어떤 한 정치적 보스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당이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또 이 그 공천혁신 과정에서 실제로 변화의 의지는 상당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책의 측면에서나 또는 당의 운영 체질의 측면에서나 또 선거 캠페인의 측면에서 이 범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예, 공천 혁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김명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르는 거는 잘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끼워 넣는 거는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네, 공천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 공천은 저는 철저히 친문 패권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친문 세력은 의원들은 거의 다 되었고 비문 의원들은 떨어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청와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는 친문 패권 공천이었다고 보고요. 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장한 그런 공천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대개 250여 개의 그 지역을 공천을 하다 보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미래통합당 공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혁신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예. 그것을 채워넣을 그 인재들을 찾아내고 또 적절하게, 그 지역에 채워넣는 데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부족한 점들이 표출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 파열음도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대 공천을 보더라도 그런 파열음은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예. 지난 국회 20대 국회의 공천과 비교해 보면 이번 공천은 적어도 누군가가 이 떡 주무르듯이 공천을 하는 밀실 공천이나 개파 공천 또는 이 사심 공천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래통합당에도 이번에 청년층 가운데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밀실공선 사천 공천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공천 작업 부분이 있었고 한성교 대표가 물러났고 한성교 대표는 물러나면서 가사로운 권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그게 맞다고 하면 선거법도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법 자체가 정말 이번 비례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난 것이죠. 예.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홍길동 얘기처럼 사실은 두 정당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의 정당과 비례정당이 자매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독자정당이라고 계속 바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 간에 어떤 같은 한쪽은 비례를 안 내고 한쪽은 비례를 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형식적으로는 다 부정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모순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과정에서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파열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번 선거 끝나고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 여야 합의로 선거법은 다시 만질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연동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또 이 그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온전하는 가운데 비례에서만 약간의 그런 연동형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아주 기형적인 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예. 이런 선거법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선거법 또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당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그건 개헌과 함께 논의가 돼서 좀 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공정한 이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정치를 좀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모색한다면 뭐 중대선거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한국당 공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그 애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바로 철회하셨는데 그런 결정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원래는 제가 그 지역구 출마든 총선 출마를 안 하려고 했는데 통합 이후에 또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통합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와 또 통합을 했지만 아직 혁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어서 예. 제가 원내에 들어가서 그런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요구와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에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를 받아서 고심 끝에 마지막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낸 직후에 저는 뭐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떳떳하게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또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혹시라도 통합의 그 진정성 제가 무슨 자리라도 바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비치는 여론도 있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1시간 만에 철회를 한 것이죠. 그 신청하고 철회하는 그 사이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겠습니다. 예,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예. 그 공천 후유증 분명히 뭐 여야가 다 있는 문제인데 네네. 지금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공천에 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몇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무소속은 여야가 다 나오긴 하지만 특히 지금 야당의 영남권의 무소속이 상당히 양수 의원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당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결국 국민들이 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을 배두시킬 것이냐 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선택 속에 그 대의 속에 정권 견제와 이 나라 바로 세우기 또 경제 살리기라는 이 대의에 복무한다고 하면 이 무소속 후보들이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정말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대의에 복무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저희가 호소드릴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위원장님 그 재난 기본소득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미국, 일본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논의해볼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번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일정한 액수를 계속 주겠다는 데 쓸 수 있는 개념이지 기본소득이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확히 핀셋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이 피해를 많이 본 분한테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재난 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뭐 긴급 뭐 구호 자금이라든가 그런 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문제는 일괄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예, 그 좀 차등화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차등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50조 지원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충분히 포퓰리즘이 아니라요. 예. 오히려 그거는 저는 상당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부족하다는 건 액수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 지원하겠다는 것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증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는 이런 그 수준의 지원이기 때문에 액수는 50조지만 그런 방식의 지원 갖고 이런 그 국난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국민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줄 필요는 지금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또는 선거를 앞두고 이게 표를 의식해서 일종의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이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권이 선거 전에 뭐 돈을 풀어서 선거를 좀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죠. 그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특히 그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마치 선심 베풀듯이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랑 돌아옵니다.